의료체험,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부산광역시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 편으로 함께합니다. 김일규 센터장님 옆에 나와 계신데요.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부산광역시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 여기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은 네. 어떠한 부분일까요? 네, 아시다시피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은 장기려 박사님께서 설립하신 이래 이 지역 사회에 중요한 그런 진료의 역할을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초창기 때는 천막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아주 뭐 초라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이에 많은 성장을 하게 되어서 각종 의학 교육이나 또 중요한 암이라든지 또 다양한 질환에 대한 그런 접근들을 해왔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도 다양하게 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014년도부터 병원에서는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이제 위탁을 받아서 네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 환자 관리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네,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는 실제로 이제 내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네. 주로 이제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부산 시민의 그런 아토피 천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그런 교육과 그리고 홍보 그리고 이제 인식의 제고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보건 예방과 활동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센터에서는 또 주로 어떠한 활동들을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네. 이 센터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예. 이 안심학교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보건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안심학교를 신청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런 알레르기 질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또 알레르기가 없다 하더라도 그 친구들을 잘 이해하고 또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어쩌면 울타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 기관이 바로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교수님, 이 알레르기 내과에서는 네. 또 어떠한 진료를 보고 있습니까? 네. 자, 그 진료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네. 알레르기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과민 반응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네네. 같습니다. 과민 반응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과민 반응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뭐 천식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우리가 그냥 하는 뭐 기침, 재채기 네네네. 뭐 이러한 부분들 네. 아니면 코가 조금 맹맹해지는 뭐 이런 네네네네. 비염 같은 거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예. 실제로 이제 우리 몸에 다양한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가 네. 있거든요.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천식이라든지 알레르기 비염, 이런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도 있지만 요즘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아토피 피부염, 네. 그렇죠? 아토피 피부염이나 그다음에 두드러기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접촉성 피부염 이런 피부에 나타나는 그 형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각종 장기에서 다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요즘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약 먹고 나서 생기는 그런 부작용, 네네. 알레르기 이런 것들도 알레르기 내과에서 진료를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가족 중에 간혹 보면 이제 좀 천식이 의심된다 네네.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예. 천식 검사도 여기서 이렇게 진행을 하죠. 당연하죠. 네, 아주 어떤 중요한 식으로 검사죠. 하는지도 예.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예, 천식 검사는 이제 간편하게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제대로 또 검사를 하려면은 조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천식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둬야 될 게 이제 폐기능 검사거든요. 네. 천식의 경우에는 그런 기관지가 수축됐다가 이완됐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그런 어떤 형태의 네. 만성 알레르기 기도 질환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기관지가 수축될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기관지가 정상적으로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지가 수축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폐기능이 떨어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폐기능이 떨어져 있을 경우는 기관지를 이완시키는 그런 어떤 약물을 흡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아니면 어느 정도 이상으로 폐기능이 회복된다든지 이런 네. 경우에도 이제 천식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이 될 수 있고요. 또 천식이 있는 경우에는 또 정상적으로 폐기능이 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럴 경우에는 천식 환자가 기관지가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이제 기관지 수축을 시키는 그런 이제 약물을 흡입할 수가 네.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폐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천식 진단 방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예전과 비교를 해볼 때 네네. 뭐 환경의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네. 예전보다 알레르기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주변에도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네네. 나한테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네네. 그런 알레르기 증상 부분을 알 수 있는 네. 그런 검사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것도 아주 중요한 검사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사실 이제 병원을 오시는 많은 분들이 알레르기 증상은 있는데 도대체 내가 원인이 뭐냐 네.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병원을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해결해 드려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알레르기 검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알레르기를 검사를 하는 방법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예.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인체에 직접적으로 하는 검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혈액으로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인체에 직접적으로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피부 네. 쪽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알레르기 피부 검사는 대표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부위가 팔이라든지 등 이런 쪽이 제일 이제 표준화된 그런 검사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이렇게 피부에다 떨어뜨려서 반응을 보는 검사가 네. 되겠는데 현재 한 55종 정도 네.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뭐 그런 피부 반응 검사를 하기 좀 힘든 그런 어떤 상황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나이가 너무 어리다든지,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알레르기 약을 너무 오랫동안 드시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혈액 검사 네.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액 검사도 요즘에는 아주 광범위하게 하기 때문에 네. 거의 이제 피부 반응 검사에 준한 정도로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 지인 중에 보니까 떡을 먹었는데 네. 조금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눈 쪽부터 이렇게 빨갛게 뭔가가 네네네. 올라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주변에서 판단을 할 때는 땅콩 알레르기 예. 뭐 이런 부분들, 거기에 땅콩이 조금 들어 있어서 네네네. 그런 반응이 예. 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그런 부분까지 다 알아낼 수가 있는 거네요. 그 그렇죠. 검사를 하게 예, 되면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 특정 그런 물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음식에 대해서 조심을 하게 되고 그렇죠. 내 예. 몸을 또 보호할 수 있는 그렇죠. 어떠한 하나의 부분으로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피해야 될 걸 꼭 피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자, 교수님. 음. 우리가 이 먹는 것 때문에 또 아토피 피부염이 심해질 수도 있는지 네네. 음식과의 그런 연관성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네. 사실 이제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분이나 아니면 아토피 피부염을 또 키우고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네. 음식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분들이 음식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것도 좀 문제인 것 네.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음식물이 원인이 아닌 경우가 실제로 훨씬 더 많거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음식과 관련된 아토피 피부염의 연관성은 분명히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성인에 비해서는 소아에서 조금 더 이제 그 비율이 좀 높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반 음식보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튀김 음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스턴트 음식 그리고 뭐 정크푸드 이런 어떤 음식 첨가물들이 들어간 네. 경우가 생각보다 조금 호발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음식이 내한테 악화를 시킬 수 있는지 그거를 명확하게 네. 확인을 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것은 이제 전문의와 꼭 상담을 하고 검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음식뿐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운동과도 이렇게 관련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죠. 예, 운동이 참 중요한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운동과 관련된 알레르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계신 것 네. 같더라고요. 실제로 운동과 관련해서 심한 알레르기의 경우에는 쇼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사실은 이제 조금 오래전 얘기긴 한데 모 지역에 우유에 대한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그 학생이 초등학생이 있었어요. 예. 그 학생이 급식에서 카레를 먹었는데 네. 카레에 우유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네. 그 카레에 우유가 있었는데 그 음식을 먹고 이제 점심시간에 운동을 했어요. 네. 그래하고 했는데 갑자기 쇼크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심각한 알레르기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좀 극단적인 네. 그런 예를 들었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실제로 운동과 관련된 뭐 두드러기라든지 그리고 운동과 관련된 기관지 수축, 천식 이런 것도 적지 않게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운동했을 때 내가 뭔가 몸이 좀 이상해진다 이럴 경우에는 꼭 그 알레르기 전문의를 만나서 내가 과연 어디에 운동과 관련해서 어떤 질환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한테는 알레르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어느 날 그런 게 의심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없던 알레르기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까? 당연하게 있을 수 있죠.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나는 지금까지 뭐 이 음식을 계속 먹었는데 왜 갑자기 생기느냐 이런 경우도 있고 네. 또 어떤 경우에 나는 이때까지 이 약을 계속 복용을 했는데 네. 왜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기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증상이 없던 기간은 사실은 좀 의학적인 용어로 한다면은 감작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감작. 그래서 네. 증상은 없지만은 그 물질에 대해서 내가 과민 반응을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이렇게 가지게 되는 그런 획득하는 그런 과정을 예. 감작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간이 지났는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어떤 환경이라든지 네. 본인의 어떤 체질이 변한다든지 뭐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인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갑작스럽게 반응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그런 특정한 물질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 알레르기 검사를 했는데 계란 알레르기가 없다고 나왔어요. 네네. 근데 우리 아이가 계란을 먹었는데 이상 반응이 나타납니다. 네네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그런 게 이제 조금 어려울 경우가 있는데요. 네. 앞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던 알레르기 피부 반응 검사는 네. 주로 이제 즉시형 과민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주로 보는 검사가 되겠는데 우리 과민 반응이라고 한다면은 즉시형 과민 반응뿐만 아니라 지연형 과민 반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즉시형 과민 반응 검사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한두 시간 지나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지연형 과민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검사는 사실상 좀 어려운 검사고요. 실제로 그거는 유발 검사라든지 직접 먹여봐야 네.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검사에서 안 나왔다 했지만은 만약에 음식을 먹어서 나왔다 그러면 정확한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교수님. 알레르기 쇼크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네. 알레르기 쇼크하면 제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쓰러진다. 네, 쓰러지는데 네. 매스컴에서 많이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게 있었을까요? 글쎄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이렇게 가을철 되면 벌초하다가 예. 어떤 게 있었습니까? 뭐 벌쏘임 현상이라든지 그렇죠. 벌쏘이가 나서 사망하고 이런 네네. 거 뭐 1년에 한두 번씩 꼭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알레르기 쇼크죠.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알레르기 쇼크는 알레르기 중에서도 가장 심한 형태의 그런 알레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우리 쉽게 생각하면 알레르기 쇼크는 아나필락시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 그거는 알레르기의 종합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쇼크가 나타나서 피부에 뭐 발진이 생기고, 그다음에 숨이 차고, 그다음에 어지럽고, 네. 그다음에 혈압이 떨어지는 그런 각종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나타나는 그런 형태가 바로 알레르기 쇼크.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전문적인 용어로는 아나필락시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교수님, 네. 우리 어머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우리 아이들한테 먹이는 항히스타민제, 네. 그리고 스테로이드 제제가 좀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처방을 하고 먹이면서도 좀 불안불안한 마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여기에 것도 대해서 있죠. 궁금증을 좀 시원하게 풀어주시죠. 네네. 아무래도 이제 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애한테 이런 약을 뭐 먹이거나 바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걱정이 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워낙에 매스컴에서 이런 부작용에 대한 것들을 너무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속된 말로 포비아에 걸린 정도로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그런 약물은 용법에 따라 이렇게 처방을 하는 거고, 오랫동안 임상 연구가 다 되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추어서만 이렇게 하면은 큰 문제가 없거든요. 사실은 이제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그런 아이의 부모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초기에는 충분히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해가지고 네. 오히려 병을 키우는 경우도 있고, 처방은 했지만은 또 용법에 따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경우에는 오히려 의사들이 또 정량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이렇게 용법에 따라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네. 거기에 따라 점차 줄여 나가고 이렇게 조절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작용 없이 네. 잘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공포심을 가지지는 않아도 된다. 맞습니다. 네. 예, 예. 의사 선생님들의 처방을 잘 따르면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 맞습니다. 라고 예, 이해를 하면 예.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교수님, 알레르기 면역 체계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역 좀, 치료, 예, 예. 알레르기 면역 치료, 치료, 네, 예, 예. 누구에게나 뭐 효과가 있고 네. 이게 이제 뭐 보통 뭐 어느 정도 치료를 하는지 뭐 네.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예, 부분들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사실은 면역 치료를 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것이 그 사람한테 원인이 되는 알레르기 물질이 무엇이냐, 네. 그것부터 먼저 아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면역 치료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시행해 왔었던 그런 치료 방법 중에 하나고요. 실제로 우리가 뭐 소위 말하고 있는 뭐 체질을 개선시킨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면역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장 효과가 있는 질환은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 그렇게 호흡기 질환이 제일 좀 효과가 있고, 일부 아토피 피부염에도 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인 물질을 가지고 점차 용량을 늘려나가면서 그 환자가 적응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네. 용량을 올려나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효과가 70-80% 정도에서 아주 효과가 있고, 환자분들이 만족도도 높고, 또 약물 사용도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자, 이렇게 우리가 알레르기 질환과 그 진단 그리고 치료에 대한 부분들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교수님, 이 센터장님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예. 이 센터에 대한 질문을 좀 네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부산광역시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 예, 예. 이름이 좀 깁니다. 좀 길죠? 네. 예, 예. 여기서 상담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예. 분들이신가요? 네, 뭐 물론 제가 센터장이니까 네. 센터장 이제 의사로서 또 역할을 또 하는 게 있죠. 예, 뭐 교육을 하는 거라든지 강의를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상담하는 뭐 네.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상주하고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물론 행정을 맡는 분도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제 간호사로서 교육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심학교라든지 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질환 상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역할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은요. 예. 아시다시피 이제 알레르기는 요즘에 사회가 현대화됨에 따라서 갈수록 그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고 발병 연령도 보면은 소아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알레르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레르기는 굉장히 그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증상이 심할 때는 굉장히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이 알레르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만 되면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듯이 분명히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마음고생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해주신다면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찾아가는 의료 체험.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부산광역시 아토피 천식 교육 정보센터 편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셨어요. 우리 김희규 센터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